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평론가 김편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캐나다 NAD의 신제품 C379입니다. 80W 출력의 DAC 내장 인티앰프인데요. DAC는 물론 MM 포노단과 HDMI EARC 단자까지 갖춘 8방미인 제품입니다. C379는 어떤 제품이고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오디오 전문 리뷰어 김편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김편님, C379는 이 DAC 내장 인티앰프인데요. 전에 살펴봤던 C399의 동생 모델이죠. 이게?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오늘 영상을 똑같이 깔맞춤을 했어요. 네. 혹시 좋아하는 색깔 하나 둘 해보실래요? 네. 하나 둘 셋. 회색. 오늘 회색으로 이렇게 예. 깔맞춤하며 인사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C399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거 찍은 게 엊그제 같아요. 네, 그니까요. 제 예.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걔는 N코어 엔코어. 모듈을 써갖고 180W를 냈고요. 얘는 UCD 모듈을 써갖고 80W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NAD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N코어나 UCD 모두 클래스 D 앰프 설계 대가인 브루노 푸제이가 다 설계한 클래스 D 모듈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C268이라는 파워앰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로 시작하면 파워앰프고 네, 3으로 맞아요. 시작하면 인티앰프잖아요. 숫자로 시작을 하는 것마다 다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268은 역시 379랑 마찬가지로 UCD 모듈을 써갖고 80W를 내는 파워앰프예요. 아, 이렇게 NAD의 클래식 시리즈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에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 왼쪽에 전원 버튼과 내비게이션 버튼, 6.3mm 헤드폰 잭, 오른쪽에 입력 선택 버튼과 볼륨 노브, 후면에는 디지털 광 입력 단자 2개, 동축 입력 단자 2개, HDMI EARC 단자 1개, 라인 입력 단자 2조, MM 포노 입력 단자 1조, 프리아웃 1조, 서브우퍼 출력 2개, 스피커 출력 단자 A, B조, 블루투스 안테나 연결을 위한 단자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DAC를 내장한 인티앰프답게 네. 광 2개, 동축 2개 입력 단자가 있었고요. 디지털 입력 단자가 있었고 HDMI EARC 단자도 갖췄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TV 사운드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디지털 신호로. 그렇기 때문에 갖고 오는 이 앰프 내부에 DAC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DAC 내장 앰프인 거를 요 두 가지 사항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에 이제 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투스 안테나를 달면은 블루투스 페어링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도 스트리밍 음원을 들 수 있는데 더욱더 이제 얘의 어떤 매력이라고 그럴까 이게 뭐냐면은 퀄컴의 aptX HD라는 코덱을 지원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aptX HD 코덱을 지원을 하면은 24비트 음원까지 블루투스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진보한 코덱이기 때문에 이거를 C379가 지원을 한다. 이거는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C268이라는 파워앰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이 UCD 모듈을 써갖고 80W를 내는데 모노브릿지로 연결을 하면은 출력이 80W에서 300W,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 늘어나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모노브릿지로 연결하는 거는 여기 뒤에 이제 그 결선도가 있으니까 스위치 올리고 그걸 이제 각각 연결을 하시면은 300W나 되는 대출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는 똑같이 UCD 모듈을 쓰고 출력이 80W로 똑같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네요. DAC는 어떤 칩을 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 ESS의 ES9028Q2M이라는 아, 스테레오 칩을 써요. 그러니까 네. 이게 프로 칩은 8채널 좀 더 고급 칩인데, 그러니까 얘의 어떤 상극기 C399도 9028Q2M, 이 C379도 9028Q2M 스테레오 칩을 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평소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NAD에서는 왜 UCD 모듈이나 이 엔코어 모듈을 클래스 D 앰프라고 안 하고 좀 하이브리드 디지털 앰프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디지털 앰프. 그러니까 참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 그냥 클래스 D라고 그러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브리드 디지털이라고 그러면은 디지털 말고 또 하나 뭐가 섞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날로그가 섞였다는 거예요. 아날로그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클래스 D 앰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됐을 때 필요한 앰프예요.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증폭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D 앰프에 디지털 신호가 입력이 되면 반드시 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 다음에 네. 증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클래스 D 앰프는 아날로그 신호만 증폭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C379처럼 클래스 D 앰프를 쓰면은 반드시 안에 아까 말씀드린 ES9028 QTM 같은 DAC 칩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디지털 앰프, 퓨어 순 디지털 앰프는 디지털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은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지 않고 무조건 곧바로 증폭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퓨어 디지털 앰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증폭을 하는 거고. 근데 NAD에서 말하는 이 하이브리드 디지털 앰프는 안에 DAC가 들어가서 디지털 신호가 입력이 됐을 때 먼저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준 다음에 클래스 D 앰프로 증폭을 해서 하이브리드 디지털 앰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앰프가 디지털 앰프냐 클래스 D 앰프냐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아. 안에 DAC가 있느냐 없느냐. 아. 그러니까 DAC가 있으면 클래스 D 앰프, DAC가 없으면은 퓨어 디지털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블루사운드의 새 네트워크 플레이어 노드 4세대와 엘립손 XLS7 스피커를 동원해서 소리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C379 내장 DAC 성능도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노드 4세대 내장 DAC는 바이패스해서 동축 단자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존 아담스가 부른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어봤는데 이 묵직하면서도 이 목소리의 울림이 좀 생생했고요. 배경도 조용하고 저는 이게 들으면서 이게 딱히 막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앰프든 뭐 소스기기든 스피커든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귀 훈련이 좀 많이 될수록 그 첫인상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다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그래서 얘도 지금 C379 내장 DAC를 통과한 소리를 들어본 거잖아요. 네. 소릿결이 일단 깨끗했다. 그리고 배경이 시끄럽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고 되게 조용했다. 네, 조용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감안하면 정말 이 미국 ESS DAC의 어떤 해상력 그리고 UCD 모듈의 어떤 구동력 이거는 정말 인정할 만하다.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는 어떠셨나요? 저희가 좀 자주 듣는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 특유의 그 비트가 좀 묵직하고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았고요. 이 스펙에 비해서 이 펼쳐지는 무대가 저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쉽지 않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80와트 그러면 좀 모자라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제가 이 NAD 앰프를 들어보면 얘네가 되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출력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보수적으로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외유를 상당히 없앤 상태에서 출력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청감상으로는 거의 한 100와트나 150와트 네. 그 사이에 앰프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80와트라고는 믿어지진 않았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얘가 클래스 D 앰프를 썼잖아요. 특히 이제 UCD 모듈 썼는데 대부분의 클래스 D 앰프의 댐핑 팩터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300 정도가 돼갖고 네. 댐핑 팩터가 이렇게 높으면은 그만큼 우퍼를 주락펴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얘가 막 움직이게 하다가 딱 댐핑이라는 게 멈추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커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 그거를 출력보다는 오히려 댐핑 팩터를 보면 더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얘는 80와트 출력이지만 댐핑 팩터가 300이나 된다. 그래서 숫자를 넘어서는 어떤 구동력 이런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김편님, 이 C379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 앰프가 생겼을 때 어디다 먼저 쓸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일단 DAC를 내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DMI, EARC 단자가 있고 그리고 듀얼 서브우퍼 출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이용을 하면 일단 TV랑 연결을 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정말 실감나게 서브우퍼까지 두 대를 딱 동원을 해갖고 그럴 수 있겠네요. 딱 들을 수 있다. 그런 걸 꿈꾸는 분들한테 먼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가 있는 분들
그분들은 요 뒤에 있는 아날로그 입력 단자에 연결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밍 음원이나 CD를 마음껏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갖고 두 경우에 어떤 그 기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입출력 단자와 깨끗한 소릿결, 부족함 없는 파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C379의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리샵 청담 매장에 예약 후 방문하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나나,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